기본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특수물권 중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말부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상권이 뭐냐? 땅지자, 윗상자, 권리권자, 땅 위의 권리입니다. 법에서 정한 땅 위의 권리란 얘기입니다. 땅을 사용할 때는 소유권이 있으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처럼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어, 토지에다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상권은 소유자와 그 땅을 사용하는 자가 합의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자체는 합의로 토지 등기에다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이니까 법에서 이제 정해준 거니까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주는 요건에 해당하면 지상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그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경매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제가 법을 풀어 쓴 건데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있다가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을 뭐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설정을 한 거죠.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근데 이때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당을 설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경매가 들어갔고 그렇게 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겠죠. 경매가 하나만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와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 갑 토지에 있다가 같은 동일 소유자에 있었고 요 갑에 하나에만 저당권을 설정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요 건물만 경매로 넘어가서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을로 바뀌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경매로 받은 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동일 소유에 있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법에서는 이제 저당권에 기해서 하는 경우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저당권에 기해서 실행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사안들 여기 보면 뭐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뭐 공매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경매를 뺀 나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이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냥 민법이 아니고 관습법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아까 같은 요건에 의해서 성립을 한다 그러면 법에서 정해준 지상권이니까 법에서 남의 땅을 쓸 수 있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짜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료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까 법에서 정한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동일 소유자가 아닌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토지의 이제 법정지상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토지를 사용한 권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의 대상도 되고 지료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가 627평이고 건물은 매각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하나만 경매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의 소유자는 성모 씨, 토지 소유자는 이모 씨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권을 보면 이때 설정 당시에 땅은 이 씨, 건물은 성 씨입니다. 그럼 아까 법정지상권 민법에서 정했던 요건에서 설정 당시의 동일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매가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진행이 돼서 토지에 대해서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소송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를 낙찰 받아서 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게. 그럼 토지를 낙찰을 받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을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철거가 될 예정이다라는 가처분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료도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료를 내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월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서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판결문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주가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또 게다가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경매에 붙였는데 건물을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특수물권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온전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 토지를 낙찰받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물 철거 소송과 가처분을 해놓고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을 사람은 특정이 된 겁니다. 토지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건물도 아주 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 받을 때에도 이미 건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토지를 낙찰 받는데 그러므로 좀 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 건물도 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에는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건물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두 개를 검토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만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법정지상권이 있던 없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만 나오는 경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어떤 기한이 제한이 없이 마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경매가 진행될 때에는 토지에 대한 것만 낙찰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갈 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청구 소송 못 한다 그랬죠? 그냥 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철거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입찰할 때에는 일단 법정지상권이 없는 물건을 낙찰을 받고 요 과정을 거쳐서 건물까지 경매를 놓고 건물까지 취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법정지상권의 온전한 물건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본 강의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